기록은 누군가의 하루가 남긴 흔적입니다. 이름을 적고 결정을 남기고 삶의 순간을 종이에 담았던 사람들. 그렇게 쌓인 기록은 어느새 한 지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동의 행정 기록과 우리의 일상, 기록으로 이어진 시간들. 우리는 지금 기록을 통해 하동을 기억합니다. 일제식민지 하동. 1928년은 사람과 마을, 토지와 생산물자 관리가 일제식민지 행정으로 정착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동의 생활 모습은 통계와 지도, 행정 자료를 통해 정리되었고, 하동은 일제식민지 행정관리 대상으로 편입되어 갔습니다. 1912년 일제는 조선호정령을 제정하여 조선인의 인구와 가족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정보는 조세와 경찰 행정 등 식민 통치 수단과 연계되어 활용되었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족관계는 점차 행정관리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일제는 공동묘지를 제외한 매장을 금지했습니다. 가족묘는 허용되지 않았고 공동묘지와 화장장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5년까지 총독부 경찰 소속 노량순사주재소는 금양면과 남면의 묘지 현황을 조사해 묘적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인의 장묘 문화와 충돌하였고, 일제는 1919년 관련법을 일부 개정해 사설묘지를 허용하게 됩니다. 일제는 신분과 재산을 증명하는 방식도 바꾸어 나갔습니다. 1914년 조선 인감조례 제정 이후 인감은 개인을 확인하는 공식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계약과 신고, 각종 행정 절차에 활용되었습니다. 인감은 일상적인 선택과 행정 절차 속에서 개인이 제도 안에 편입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의 임야는 개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나 문중의 공동 소유였고 마을이 함께 관리하던 토지였습니다. 그러나 1918년 일제는 조선임야 조사령을 제정하고 임야의 등기제도를 도입합니다. 국유림과 사유림의 소유권을 확정하면서 임야는 과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제는 면 단위의 최말단 행정조직까지 식민지 지방통치를 더욱 강화해 나갔습니다. 1919년 독립운동이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자 일제는 지역 유력자들로 구성된 면여비회를 설치해 행정협력 세력으로 활용하면서 조선인을 회유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갑니다. 전쟁 후 새로운 국가 건설과 하동.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시 동원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하동을 포함한 각 도, 군, 면의 행정기관은 병력 징집과 동원 업무를 긴급히 수행했습니다. 당시 남겨진 요징집자연명부와 전몰군인 유가족대장은 전쟁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남긴 상흔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파괴된 생활 기반을 복구하고 행정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사령원부와 사무인 개서는 혼란 속에서도 일상을 회복하려는 지역 행정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9년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토지를 국가가 사들여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지주 소작 관계를 정리하고 농업의 주체를 자영농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지개혁 이후 토지 소유권이 지주에서 실제 경작자들에게 이전되면서 자영농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957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은 농민들의 협동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고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는 농업 정책 수립을 위해 전국적인 농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와 경지, 재배 작물과 생산량까지 농촌의 현실을 수치로 파악하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 기록들은 농촌 정책이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는 질서 회복과 근면한 생활 태도를 강조한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동을 포함한 전국에는 재건청년회와 재건부인회가 조직되며 지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1965년 이라는 해로 이어졌습니다. 증산과 수출, 건설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절약과 저축, 근면한 생활을 국민에게 강조했습니다. 사진 속 하동의 모습은 이러한 국가 정책이 일상 속 실천으로 자리 잡아가던 시간을 보여줍니다. 전쟁 이후 병무행정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1999년 병역법 개정 이전까지 병역 관련 업무는 시군 읍면의 주요 행정 업무로 수행되었으며 사진 속 징병검사장의 모습을 통해 병역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질서의 일부로 자리 잡았던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1968년 2월 경상남도 진주와 전라남도 순천을 잇는 경전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총 연장 80.5km의 이 철도는 지역 간 이동과 물류 흐름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며 하동을 포함한 남부 지역의 일상과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안보 정책이 강화되어 산악지대 독립가옥을 집단화하고 전술도로를 개설해 군작전이 용이하도록 취약지 대책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집단주택 부실 시공, 새로운 개간지 경작의 어려움, 주민 집단 이주 거부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단행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이를 대신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동군에는 첫대 의원 선거에서 13명이 선출되었고 1978년 두 번째 선거에서는 11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군정보고와 회의에 참여하며 지역을 대표했습니다. 1970년대 산주 등록과 산림 경영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며 산림관리 체계가 정비되었습니다. 하동에서도 산주대회와 교육이 이어졌고 산림을 개인의 재산이자 공동의 자원으로 관리하려는 인식이 지역 사회에 확산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중앙정부 지원 아래 마을 공동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소득 증대와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자립과 근면, 협동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자료 속 회의록과 현장 사진은 국가 정책이 마을 단위의 실천으로 이어지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정부는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별을 보급하고 농기계와 농약, 비료, 수리시설 등의 공급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농촌의 생산 방식은 점차 변화했고 하동의 농업 현장 역시 새로운 재배 방식과 집단 교육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개발과 변화하는 하동. 1960년대부터 하동읍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차례의 변경과 재검토를 거치며 하동읍의 공간은 서서히 새로운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진교 지역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었습니다. 국도 노선 변경과 도시 구조 조정에 따라 주민들은 의견서를 통해 계획 과정에 직접 목소리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으로 남은 주민들의 진정서와 의견서는 개발이 행정의 결정이자 동시에 생활의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하동에서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공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공장 가동과 고용 확대는 지역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금남면은 1933년 금양면과 남면이 합쳐진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이후 간척지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1989년 가덕리와 궁악리, 고포리와 갈사리가 금성면 관할로 분리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의 변화는 생활권과 지역 정체성이 새롭게 나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금성면 일대에서는 갈사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이어졌습니다. 간척지를 활용한 농지 확대와 함께 신도시 구상과 산업 유치 계획이 동시에 논의되었습니다. 제철소와 조선산업단지를 포함한 개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하동이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모색하던 시기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 1987년 4월 13일, 정부는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호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연내에 실시하되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이후로 미루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이어졌고, 6.29 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30년 만인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하동군에서도 13명의 기초의회 의원이 선출되며 지역 현안을 주민의 대표가 논의하는 구조가 다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1기가 1995년에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행정의 책임과 결정 권한이 지역으로 내려오며 하동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하동을 상징하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군기와 군 상징물의 제정과 변경은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기록 속 상징들은 하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방향을 모색하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을 기점으로 하동군 행정에도 전산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자문서 생산과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 방식은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전자기록 관리와 행정정보의 체계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세계무역 질서의 변화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게 됩니다. 하동군 역시 제첩, 밤호박, 단감 등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기억의 공간. 하동의 행정은 오랫동안 읍내의 중심 공간을 거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872년 개축된 한옥식 군청 건물은 지역 행정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신축과 이전을 거치며 군정의 중심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하동군청사가 신축되면서 행정 공간은 보다 체계적인 형태로 정비되었고, 군청은 지역 운영의 중심에서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957년 농사교도소 설치를 시작으로 1975년에는 12개 읍면의 농촌지도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9년 농업기술센터로 개편되며 농업기술 보급과 교육을 통해 하동 농업의 변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왔습니다. 하동군 보건소는 1960년 하동읍 읍내리에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의료 접근이 쉽지 않았던 시기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기본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공공보건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생활 가까이에서 이어졌습니다. 하동읍 민관은 군 문화행사와 영화 상영, 각종 집회와 행사가 이루어지던 공간이었습니다. 1978년 무렵 하동군 민회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섬진강변에 문화예술회관이 새로 건립되면서 옛 군민회관은 1992년 노후화로 철거되었습니다. 하동읍 내시장은 생활과 생계가 맞닿아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1970년대 시장 현대화 사업을 거치며 전통적인 장터의 모습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시장 골목과 상점,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는 시대의 변화가 일상의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화개장터는 섬진강을 따라 형성된 교류의 공간이었습니다. 남해안과 내륙을 잇는 장터로서 농산물과 생필품, 사람과 소식이 오가던 장소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복원과 재개장을 거치며 화개장터는 지금도 하동의 기억과 생활을 이어가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민의 삶 속에서 기록되고 이어져 온 하동. 각 읍면에 남아있는 사무소의 자리들은 행정이 이루어졌던 공간이자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오던 자리였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시간은 여러 모습으로 쌓여왔고 과거와 현재는 나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기록들은 오늘의 하동을 이루는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행정의 순간과 그 곁을 지나온 사람들의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통해 하동을 기억합니다.